제 소개를 하자면 30대 초반 여성으로 친구가 소개해준 남성과 3년간 연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는 분위기입니다.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시고 저 또한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다툼이 너무나도 잦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데 묘한 건 다음 주가 되면 왜 다퉜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다툼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좋게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날마다 다투는 것이 아닐까. 이제 와서 이런 문제로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결혼하면은 또 싸우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그나마 다행히 인격을 모독하는 모욕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거나 아니면 서로 도덕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에 맞지 않아서 다툼이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좀 모욕을 받거나 도덕성이 달라서 일치하지 않아서 다툰 경우는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싸움도 습관이 돼요. 그리고 싸움이 습관이 되면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 돼요. 이게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뜨거울 때 의리보다는 사랑이 더 앞설 때는 이런 싸움과 상처받는 게 어느 정도 상쇄돼요. 근데 사랑보다 의리로 우리가 더 관계가 유지될 때는 실제로 이런 다툼과 상처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도 고민한 것처럼 크게 싸우지 않았는데 이혼하는 부부, 큰 사건이 없는데 이혼하시는 부부들이 실제로는 사소한 걸로 잦은 다툼이 일어나서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얘기부터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 사연을 주신 분도 걱정이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싸움이 습관이 되고 상처받는 게 습관이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치명적인 장애가 두 가지가 와요. 하나는 나의 성격을 변화시켜요. 예민하고 성마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사람하고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자연스럽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내 성격 자체가 나답지 않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사소한 것에 짜증을 내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이렇게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성격이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의 사람이 아닌데 라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무기력해져요. 실제로 싸움으로 인한 상처가 큰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기력함을 느껴요. 해도 안 되는 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싸움과 상처받는 게 습관이신 분들은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사랑이,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자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몽글몽글 할 때는 매우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런 모습만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음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해결해서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무언가가 있구나,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화를 많이 하라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기 전에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타이밍.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화에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타이밍과 상대방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어요. 이 타이밍의 협의점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싸우고 나서 바로 풀어야 돼. 바로 대화해야 돼. 근데 상대방은 마음을 좀 식힌 다음에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대화했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의 타이밍을 서로 합의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너는 그걸 언제 이야기했으면 좋겠니? 라고 서로 대화할 시점,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두 번째 수순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겠죠. 제가 아마 예전 영상에 연인들끼리는 좀 싸울 필요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싸우지 않는 커플이 좋은 커플이 아니에요. 연인들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일치점을 찾으려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잘 다퉈야 돼요. 이 잘 다투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세 번째인데요. 두 사람 중에 아마 한 사람이 대화를 피하는 쪽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툼은 잦아지는 거거든요. 두 사람 중에 혹시 상대방이 대화를 피하고 있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대화를 할 때 가르치려는 듯이 이야기하진 않는지. 그러면 상대방은 대화를 피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론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감정을 더 상하거든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상대방이 혹시 대화를 피하는 쪽이라면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답을 정해놓고 마치 그러해야 한다는 듯이 가르치듯 이야기하고 있질 않은지. 반대로 혹시 내가 대화를 피하는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싸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또는 상대방이 우리 이야기 좀 해 라고 할 때 안 할래, 또 무슨 얘기를 해 하는 쪽이 혹시 나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화를 피하는 쪽이라면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대화에 관련된 외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외상이라고 해서 큰 사건, 큰 사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사소하지만 대화를 잘 하지 못해서 혹시 내가 상처받았던 적이 있지는 않은지, 실제 그게 나한테 크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대화를 피해버려요. 왜냐면 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대화를 길게 했다가 혹시 이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이 사람이 나를 거절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본인이 대화를 단절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셔야 해요.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에요. 외상을 받았던 그때의 내가 아니고 지금은 좀 더 많이 성장한 지금의 내 모습이고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그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대화를 시도하시고, 그리고 또 대화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대화를 시도하시고, 상대방은 대화로 인해서 나를 거절하거나 단절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겠죠. 이렇게 계속 내가 대화를 피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어요.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다만 싸울 수는 있어요. 잘 싸우시면 돼요. 모욕적인 말 하지 말고, 내 인격에 손상을 주는 말 하지 말고,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일부러 공격하지 말고, 그러면 잘 싸울 수 있고 그 싸움이, 대화가 잘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싸움도 습관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본인을 상처받는 사람으로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나는 상처받지 않겠어 라고 결정하시고 대화를 시도하셔야 돼요.